국민의당도 남아있고 바른정당, 자유한국당도 남아있고 김종인 전 대표도 지금 나와 계십니다. 누구부터 볼까요? 윤태호 씨, 누구부터 볼까요? 순서대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뭐 이렇게 간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가자고요. 그렇죠. 국민의당 가보겠습니다. 국민의당의 오늘 키워드는요, 안철수의 예측이 또 적중했다. 호남 몰표 두 사람. 호남의 4위, 호남이 선택한 후보. 이 두 사람의 대결의 최종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안철수 후보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문재인을 꺾고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문재인을 이길 수 있는 사람, 저 안철수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내는 첫 번째 대통령 되겠습니다. 선거 때만 호남의 지지를 얻으려는 사람 뽑아서는 안 됩니다. 문재인을 이길 개혁가 누굽니까? 문재인을 이길 혁신가 누굽니까? 안철수 후보의 발성과 자신감이 상당합니다. 안철수 후보가 어제 호남의 경선 결과, 민주당의 호남 경선 결과를 보고 어떤 반응을 냈을까요? 안철수 후보의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대선은 안철수와 문재인의 대선이 될 것이고 결국은 내가 이길 것이다. 지난 1월 초부터 안철수와 문재인 양강 구도를 내가 말씀드렸다. 지금까지 다 예측한 대로 되지 않았냐. 반 총장 중도 사퇴, 그다음에 황교안 권한대행 불출마 다 맞췄다. 이제 남은 예언 내가 하나는 안철수와 문재인의 대결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캠프 관계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안희정 후보가 어제 선전했다면 오히려 우리의 대선 전략을 수정해야 했을 판인데 우리의 예측대로 민주당이 지금 돌아가고 있다. 거의 뭐 이 정도면 컴퓨터 수준 아닙니까? 안과 문이 제대로 한 판 붙으라는 게 호남 민심이다. 누가 더 나은 정권 교체인지를 놓고 경쟁을 하다 보면 우리에게 승산이다. 지금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될 것을 보세요, 이 칼럼.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분명히 문재인 후보가 차라리 날 겁니다. 네. 안희정 후보와는 보수, 중도, 이런 지지층이 좀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두 안이 같이 붙었을 적에는 안희정 후보가 저는 오히려 더 유리하다고 보고, 이제 안철수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전 대표와의 어떤 차별성을 갖고 지금 계속 프레임을 갖고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2012년에 내가 양보했으나, 양보를 했지만 욕을 먹었으나 이번에는 한번 제대로 붙어보겠다, 이런 결기를 가지고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도는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문 전 후보가 지금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고 아마 후보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요. 국민의당에서는 안철수 전 후보, 그리고 아마 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어떻게 손을 잡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쪽에서 범보수에서 후보가 한 명 나온다면 한 3자 구도로 이제 가는 것 같고요. 결국은 어떤 지지율이나 득표율 면에서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문재인과 안철수 1대1의 어떤 대결 구도로 가지 않을까 해서, 저것이 이제 저는 안철수 전 대표가 스스로 이제 자기 암시를 계속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긴 했었습니다만 실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충분히 받습니다. 네. 오늘 부울경 국민의당 부산, 울산, 경남 경선이 있는데 오늘 부울경 경선 결과도 아마도 안철수 후보의 압승일 그렇겠죠. 것이다. 그리고 더군다나 예.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부산 출신이잖아요. 그런 것도 상당히 영향이 있겠죠. 네. 그렇군요. 호남에서 몰표를 받은 안철수 후보. 그런데 어제 문재인 후보의 호남 경선 득표를 해석하는 해석이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 양 캠프에서 미묘하게 갈렸습니다. 먼저 문재인 캠프에서는 어제 경선 결과를 당연히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국민의당 숫자나 규모에서 비교가 되지 않는다. 호남은 국민의당을 선택한 게 아니라 우리가 훨씬 더 많이 왔어요. 문재인 후보를 선택한 거다. 호남의 민심은 문재인에게 쏠려있는 걸 보여준 거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반면 국민의당은 전혀 다른 해석을 나눴습니다. 호남이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둘 중에 관한 문제에서 저쪽 모바일 투표는 대다수가 조직동원 아닙니까? 문재인 후보 조직이 얼마나 많아요? 박지원 대표랑 비슷한 말이죠. 저거 그냥 다 조직동원 결과다. 문재인이 얻은 60% 득표를 25일 우리 국민의당 현장 투표 때 궂은 날씨에도 현장 투표를 하러 온 유권자들과 비교할 수 없다. 호남의 민심은 우리를 선택한 거다. 굳이 궂은 날씨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요. 호남은 지금 판 메이커예요. 판 메이커. 뒤에 나오겠지만 김종인, 박지원, 김무성 이런 분들이 판을 짜는 게 아니라 호남이 지금 판을 짜고 있는 겁니다. 두 사람으로 해가지고. 지금 보십시오. 호남은 워낙에 이제 야권 우세 지역이기도 하지만은 어제
어제 오늘 글피 이 3일 4일로 해가지고 이 선거의 분위기가 확 야야 대결, 문안 대결로 가는 거고 오늘 주요 보수 언론에서도 이 반문연대라는 게 무슨 홍준표 바른정당 뭐 이쪽으로 해가도 되겠냐. 결국은 뭐 안철수 이 중심이고 보수는 변수로 전락시키고 있는 게 이제 호남의 이 판을 짜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물론 저는 마지막에 완벽하게 1대1 구도는 안 될 거라고 봐요. 후보가 2명으로 남을 가능성은 높고 한 3명, 4명까지는 있을 거라고 봐는데 사실상 그런 구도를 짜내는 것이 이제 호남의 힘이다. 그러니까 뭐 문재인 손들어줬다, 안철수 손들어줬다 이렇게 할 수 없고 바깥을 쳐내고 이렇게 이제 점점 좁혀나가는 거. 그리고 보수를 주변화시키고 변수화시키는 게 호남의 현재 민심이라고 보는 게 아마 정확할 겁니다. 네, 지금 흥미로운 게 박산초 교수님, 두 캠프에서 호남 결과, 양쪽 자기의 결과를 두고 우리께 더 민심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문재인 캠프는 숫자가 우리가 더 많다. 국민의당은 숫자도 우리보다 적다라는 확 깎아버렸고 또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아유 그 모바일로 하는 거 그 조직동은 어느 쪽 얘기가 맞는 거예요? 양쪽이 선거 제도랑 투표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예. 정말 호남에서 누구한테 몰표를 줬냐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문재인과 안철수가 몰표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 몰표의 의미가 틀립니다. 문재인 같은 경우는 문재인의 대세가 민주당과 호남에서 허상은 아니었구나라는 의미에서 큰 힘을 준 건 사실이고 왜냐하면 문재인 흔들기는 오래전부터 왔고 앞으로도 흔들 거기 때문에 그건 큰 힘을 받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도 엄청난 몰표를 받았어요. 그러나 그 의미 해석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게 저는 이제 안철수 후보의 저런 변신은 리더로서 굉장히 훌륭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목소리가 저렇게까지 바뀐지 몰랐어요. 연설을 많이 해서 목이 쉰 줄 알았거든요. 저분은 목이 쉬면 목소리가 좋아지는구나 생각했는데 저런 변화가 굉장히 중요하대. 저는 왜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호남에서 몰표가 안철수 대표한테 후보한테는 큰 힘을 주기도 하지만은 하나의 큰 어떤 이 장애물이랄까 어떤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게 안철수 후보가 1대1 구도로만 가면은 또 호남에서 약간 호남의 지지를 가지고 싸운다면은 별 이상이 없겠지만 호남의 지지가 문재인한테 상당수 빠지면서 진짜 믿을 만한 표는 무엇일까? 그러면 안철수 후보한테는 중도 보수까지 확장적인 넓은 것. 문재인 대표에 비해서는 그게 큰 강점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번에 부산에 가서도 몰표를 얻을 거예요. 그럼 나중에 바른정당 또는 자유한국당에서 괜찮은 사람들하고 연대를 했을 때 그 호남표가 다시 원위치로 가버릴 수도 있는 표거든요. 그럼 저는 호남의 아들 안철수는 하나의 플러스 알파로 생각하고 앞으로 기간 얼마 안 남았지만 안철수야말로 탄핵 이후에 중도와 보수 진영의 중심 후보다. 이 모습으로 가야지 호남은 얻은 것으로 끝나야지 자꾸 호남이 나의 기반이다라고 하는 것은 안철수 후보한테 오히려 이롭지는 않고 네. 문재인은 그건 끝없이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것이죠. 예. 국민의당 얘기까지 살펴봤습니다.